후보도 신생 정당에서 공격적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비례 의석을 노린 소수 정당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청주 서원구를 놓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 몰던 차량이 모충교 5m 아래 무심천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안전벨트를 맨 덕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영동의 한 폐교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한 영동 법인에게 부지를 팔려고 하자 노동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신생정당이 가장 많은 예비후보를 등록했는데요. 비례 의석을 노린 소수 정당들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등록한 청주 서원구의 경우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가 62.5%를 차지합니다. 청원구는 6명 중 4명이 배당금당 후보입니다. 충북 전체로 보면 절반가량을 차지해 집권 여당보다 많습니다. 허경영 씨가 대표인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전국에 1,000명의 예비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세 이상 월 150만 원 지급, 결혼 시 1억 원 지원, 수능 폐지 등 의욕은 넘치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1년도 안 된 당이 공격적으로 후보를 낸 것은 비례의석 배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받지 못해도 기탁금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선관위에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정당은 50여 개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3% 득표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역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이른바 비대중정당이 3%를 넘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대 때 진보신당이 얻은 2.94%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메이저 정당들과 그에 분파된 일부 정당들만 3% 이상을 득표하게 되고 나머지 정당들 같은 경우는 1%조차 득표 못하는 정당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 비례의석을 향한 소수 정당들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주 서원구를 놓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이 4월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공개했습니다. 김종대 위원장이 청주 상당에 출사표를 던졌고 청주 10선거구의 이인선 전국위원 겸 도당 민생위원장을, 영동 1선거구에는 박보휘 도당 여성위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보궐선거를 유발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 당규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양당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도 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부담하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할 것입니다. 청주 서원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이광희 예비후보는 같은 당 오재색 국회의원을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원구 지방의원과 당원들의 이장섭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 자신의 측근들까지 동원했다며 이는 사선 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사진을 보니까 그 뒤에 보좌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서 계셔서 그게 좀 그게 뭔가 사선식이나 하셨던 분이 참.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를 가리지 않는 예비 후보들의 날선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지난 충북지사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 낙선한 신용환 전 위원장은 보수 통합 없이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우선은 보수 대통합에 주력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0대 외국인이 몰던 음주 차량이 청주 무심천에 추락했습니다. 가로등과 철제 난간이 송두리째 뽑힐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안전벨트를 맨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청주 무심천 한가운데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모충교 다리 철제 난간을 뚫고 추락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뿌리채 뽑힌 가로등과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러시아 국적의 26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청주시 모충교 5m 아래 무심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주행을 하다 다리 위에 난간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다리 아래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발견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스스로 걸어 차에서 빠져나왔을 정도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난간을 충격하고 그 밑으로 떨어진 거죠. 혼자 걸어나갔어요, 혼자. 네. 안 냈어요, 안 냈으면 죽었지.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는 한편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동의 한 폐교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한 영농법인에게 부지를 팔려고 하자 바로 옆 부지에서 노동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반발하며 한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 안뜰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이불과 간단한 집기류, 스피커가 놓여 있습니다. 전태일 노동대학이 영동의 한 폐교 부지 매각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폐교 부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해온 노동대학 측은 마을 주민이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로 옆 폐교 부지를 마을 영농조합에게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빨갱이로 음해한 실체 없는 유령 법인에게 땅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죠. 우리를 그렇게 음해해서 몰아내려고 했던 부분을 교육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은 노동대학 측과 상관없는 폐교터를 영농법인에게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대학 측이 지난해 말로 만료된 재임대 계약에 응하지 않은 만큼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대부되어 있던 그 폐교재산 외에 다른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수용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교육청의 초강수에 대해 노동대학 측이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다음 달 초쯤으로 알려진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에서 조정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들어갔는데요. 탄금호 조정 경기장은 해마다 10,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찾는 이른바 조정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에 맞춰 일제히 로잉을 시작합니다. 선수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팀워크를 맞춰갑니다. 아시아 주니어 조정대회와 세계 주니어 조정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30명의 국가대표 상비군이 동계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국내 대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선수들이 나오니까 가서 메달을 따오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탄금호 조정경기장과 충주 종합운동장은 실전과 체력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평입니다. 국제대회를 치른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 시설들이나 기반 시설들이 선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돼 있어서 선수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탕금호 경기장이 이른바 조정 성지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1만여 명의 선수가 이제 전지훈련 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탕금호 조정 경기장을 다양한 수상 스포츠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현장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제천의 고충처리 기동대가 활동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았는데요. 이 홀몸 어르신과 여성 1인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고 합니다. 정진규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제천시 고충처리 기동대가 홀몸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리미트가 이게 나가가지고 전에 온도 감지를 제대로 못하고 전에 이번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찾았습니다. 고장난 문부터 방 안팎의 전등 교체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수리합니다. 이야기 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고맙지 뭐. 제천시가 시민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직접 해결해주는 이색 서비스입니다. 수도와 전기, 보일러 고장부터 하수구 정비까지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려고 고마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람 느끼고 하는 거지. 고충처리 기동대는 지난 1년간 1,900여 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홀몸 어르신 등 주거안정 취약계층이 5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등은 수리 부품비를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정 주부나 어르신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동대가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고충처리 기동대가 어려운 이웃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쓰세요.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4명이 소재 불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A양은 7년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부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2명은 경찰이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1명은 중국 출국 기록이 확인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자부에 접수한 가운데 시민대책위원회는 LNG발전소가 내뿜게 될 오염물질이 심각하다며 주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부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가경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20만 원, 청주 가경동 3일 원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80만 원, 청주 가경동 효송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5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복대 1동 8통 주민 1동 12만 원, 이동화 씨, 해피투게더 노인복지센터에서 각각 10만 원, 민들레 치과의원, 청주 가경동 서현 약국, 김청용 씨께서 각각 3만 원, GS25 복대 스타점 2만 원, 청주 가경동 66통 주민 14,000원, 청주 가경동 퀸즈 미용실에서 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북 지역 출향 인사들의 모임인 충북도민중앙회 65차 정기총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 등이 자랑스러운 충북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